지금 현재는 사수자리 계절인데요. 태양과 화성이 모두 사수자리에 있고 지금 촬영하는 시점에서는 수성도 사수자리에 체류 중입니다. 그런데 수성은 이제 다음날, 내일이죠. 12월 1일에 염소자리로 이동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사수자리 계절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12월 중반부까지는 사수자리가 테마로 하는 그런 특징의 에너지가 확대됩니다. 행동 에너지가 계속 올라가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향해서 외부로 발산시켜가는 그런 무드에 해당이 됩니다. 나중에 행성이 언제 어디로 이동하는지는 차근차근 또 자세하게 공지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화성은 12월 내내 사수자리에 체류하니까요. 여러분들이 호기심 가는 분야에 적극적으로 도전하셨으면 좋겠고요. 행동을 하는 분들에게는 행운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성은 12월 1일에 염소자리로 이동을 하는데요. 12월 13일부터 내년 2024년 1월 2일까지는 수성이 역행을 합니다. 수성이 역행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사고나 언어, 정보를 다루는 부분, 그리고 교통 부분에 정체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할 때는 좀 신중하게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배려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일적인 부분에서도 정보를 2번, 3번 점검해 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교통 부분에서도 정체가 들어올 수 있으니 평소보다는 좀 여유를 갖고 나가시는 게 좋겠죠. 너무 촉박되어서 약속 장소에 나가려고 하는 거는 이 시즌에 좀 스트레스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의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사수자리로 12월 23일에 수성이 잠시 역행을 하는 기간도 있습니다. 일단 참고해 주시고요. 수성 역행 기간의 개운 액션은 소원문을 제고하는 데 좋아요. 그리고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본다거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놓고 온 것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는 체크를 하신다면 행운이 따릅니다. 네, 그러면 날짜를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2월 1일은 금전운과 투자운이 좋은 뱀의 날입니다. 그런데 12월 1일은 불멸의 날이 겹치고 있습니다. 불멸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뭔가 행동을 하실 때 신중이 필요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오버스러운 행동을 한다거나 무리해서 행동하는 거는 추천하지 않는 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뱀의 날이랑 겹쳐도 뱀의 날의 개운 테마를 행동해도 됩니다. 하지만 약간의 신경을 좀 쓰면 좋겠죠. 그래도 뱀의 날이지만 불멸이 겹치니까 좀 신중하게 행동을 해야 되겠다. 쇼핑하는 거, 투자하는 거 괜찮지만 사람들한테 배려는 잊지 말아야 되겠다. 이 정도 텐션으로 긍정적으로 행동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2월 5일인데요. 1인만배일과 토모비끼라는 날이 겹치는 베스트 행운 데이입니다. 이렇게 행운이 더블로 겹치는 날에는 정말 좋은 운기를 받을 수 있는데요. 제가 항상 영상에서 말씀드리듯이 그냥 가만히만 있는다고 해서 행운이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행운의 날에 씨앗을 뿌릴 수 있는 행동을 해보시면 좋으세요. SNS를 한번 시작해 본다거나 자기 투자를 위해서 자기 개발에 돈을 쓴다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보내본다거나 뭔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한번 해보고 싶었어 하는 그런 행동을 추진해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토모비끼라고 나와 있는 말은 지난 영상에서 처음으로 언급을 했었는데요. 한국어로는 좀 어감이 와닿지가 않아서 그냥 일본어로 발음을 표기를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 토모비끼라는 말은 한자를 보시면 아시듯이 친구를 부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인연, 나에게 행운이 되는 사람을 불러들일 수 있고 사람뿐만이 아니라 내가 행동했을 때 좋은 결과를 끌어당길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사항은 장례식에 가는 거, 좀 슬픈 장소에 가는 거는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친구를 부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갓집에 가게 되시면은 내 소중한 친구를 끌어갈 수 있다. 이런 속설도 있더라고요. 100%
믿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의미를 가진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2만 베일은 작은 행동이 큰 결실이 돼서 돌아오는 날, 여러분들께 좋은 행운이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2월 6일은 1,2만 베일입니다. 그리고 12월 7일도 1,2만 베일인데요. 그런데 불멸이 겹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동을 하실 때는 조금 배려하는 마음으로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한테 대하실 때 그렇게 하는 게 좋고요. 12월 8일 1,2만 베일과 대안이 겹치는 베스트 행운데이입니다. 이렇게 두 번이 겹치는 행운데이는 꼭 캘린더에 체크해주세요. 그리고 12월 11일은 토모비키입니다. 좋은 행운과 인연을 끌어당길 수 있는 날입니다. 그 다음은 12월 13일인데요. 대안과 뱀의 날, 그리고 사수자리 신월까지 겹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13일부터는 커뮤니케이션의 별인 수성이 역행을 시작하죠. 수성이 역행을 할 때는 과거에 올렸던 소원문을 수정할 수가 있거든요.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과거 영상을 좀 참고해 주세요. 간단합니다. 내가 적었던 과거 소원문을 옆으로 펜으로 지운 다음에, 화이트가 아니에요. 펜으로 선을 그어서 지운 다음에 새롭게 수정하고 싶은 소원문을 작성하시면 돼요. 구체적인 방법은 과거 영상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려야 되는 게 사수자리 신월이 오전 8시 33분에 일어나잖아요. 수성은 역행을 오후 16시 10분 이후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만약에 소원문을 작성하시는 분들은 원래대로 새롭게 적는 소원문도 괜찮아요. 그런데 수정을 하겠다, 과거의 소원문을 수정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전보다는 오후 시간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수성의 그림자 기간이라는 것도 있어서 이 오전에도 이미 그 수성 역행이 뭐라고 해야 되죠? 전조적인 느낌, 그 기운적인 느낌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오전에 수정을 해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정확하게는 이렇게 오후 타임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내가 올렸던 과거 소원문을 삭제하거나 또는 수정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시간부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새롭게 소원문을 작성하는 거는 괜찮아요. 오전에 하셔도 상관없고 점심에 하셔도 됩니다. 수성 역행 기간이 겹쳐도 새로운 소원문을 발신하는 거 상관없습니다. 네, 많이 질문을 해주시기 때문에 좀 2번, 3번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사수자리 신월 기간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좀 행운을 끌어당기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세상에 좀 널리 발신하고 세상에 알리고, 그리고 그런 사람 간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꿈이 좀 긍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그런 무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끌어안고 있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세상에 알려서 그들로 인해서, 그 세상 사람들의 입으로 인해서 또는 그 사람들의 협력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좀 그런 무드에 가까워요. 그리고 여행이나 모험, 발전, 확대, 해외, 강운 체질, 이러한 키워드에 관련된 소원문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절호의 찬스입니다.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이 주간 너무너무 괜찮고요. 국내 여행도 상관없습니다. 내년에 여행을 가고 싶다, 또는 새로운 활동이나 뭐 이런 액티비티 있잖아요. 호기심 가득한 그런 활동을 계획하는 것도 좋아요. 신월은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는 타이밍이라서 새롭게 내가 해보고 싶은 것들을 미리 계획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행동의 별 화성이 모험심 가득한 사수자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즌에 발신하는 소원문들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빠르게 급전개해서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원래는 한 수개월 걸릴 만한 그런 소원이 몇 주 만에 이루어진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소원문을 작성하고서 며칠 안에 뭔가 협력자가 들어오고 어떤 기회가 생기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빠른 전개를 꿈꾸시는 분들도 이 타이밍에 소원문을 좀 발신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끌어오르는 열정을 행동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의식을 해주세요. 제가 봤을 때 12월 한 달 중에 가장 에너지적으로 최고조에 이르는 날이 어쩌면
12월 중반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12월 13일 대한뱀의 날 사수자리 신월, 그리고 수성이 역행되기 바로 직전이잖아요. 그래서 이날 여러분들께 하나의 또 터닝포인트, 긍정적인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2월 16일 토모비키 행운을 부르는 날이고요. 12월 19일도 대한과 1, 2만 베일이 겹치는 행운데이입니다. 12월 20일도 1, 2만 베일이고요. 그리고 12월 22일은 하나의 큰 전환기, 동짓날이 찾아옵니다. 이날은 토모비키도 겹치고 그리고 투자운과 여행운이 좋은 호랑이의 날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호랑이의 날에도 여러분들이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한다거나 투자한다거나 여행을 가는 것도 좋은 날로 알려져 있어요.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뱀의 날과 호랑이의 날이 겹치는 테마가 많습니다. 단지 뱀의 날에는 사랑에 대한 테마를 다루진 않으나 그래도 호랑이의 날에는 사랑에 대한 테마도 길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재회. 재회를 소망하시는 분들께도 행운이 따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2월 27일 개자리 만월입니다. 이번 개자리 만월 기간에도 수성 역행이 겹치고 있습니다. 과거의 소원문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데 행운이 따릅니다. 오전 9시 34분에 일어나고요. 그리고 12월 27일에 개자리 만월은요, 사수자리 신월과는 다르게 자신을 지키는 힘이에요. 자기 가족, 그리고 자기 내부의 세계를 지키는 힘에 가깝고 외부로 확대하는 에너지가 아닙니다. 사수자리 때는 외부로 나가자, 외부로 행동하자 이런 에너지에 가까웠는데 개자리 만월은 내 가족, 내 사람, 가까운 지인, 나만의 세계에서 행복을 느끼는 그런 에너지예요. 그리고 연말 시즌이잖아요. 12월 27일은 연말 시즌이고 그리고 수성 역행 기간도 겹치고 있죠. 그래서 가족의 성자의 무드가 강해지고 있어서 친척이나 고향 친구나 이렇게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보내는 게 온기적으로는 좀 행운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사수자리 요 주간 있죠. 12월 13일이나 12월 13일부터 12월 22일 요 주간에 계획을 해보시고 12월 27일부터 그 연말연시까지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적인 세계를 충실하게 만들어서 꿈도 사랑도 이루어갈 수 있는 행운의 시즌이고요. 가정을 원만히 만드는 일, 결혼, 출산, 육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자기 자신의 행복과 연관되는 일, 이런 부분에서는 소원 성취에 힘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꼭 가정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내면이 너무너무 행복해, 내가 좋아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소원문을 발신하는 것도 좋습니다. 페이지 공간이 부족해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12월 28일은 토모비키입니다. 행운과 그리고 좋은 인연을 부르는 날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월 31일 만사가 길한 대한의 날과 1, 2만 베일이 겹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하트 모양이 좀 강조되는 날이니까요. 캘린더에 꼭 체크해 주시고 그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성취 날과 불멸의 날을 소개해드리고 영상 마무리할게요. 불멸의 날과 겹치는 거는 크게 에너지적으로 엄청 방해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아서 행운데이 쪽에 같이 표기를 해 놓았어요. 어쨌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게 좋겠지만 그래도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서 이쪽에 그대로 겹치는 날도 신경 쓰지 않고 적어 놓았고요. 그런데 불성취 날은 조금은 주의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겹치지 않든 겹치든 네, 따로 이렇게 좀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불성취 날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4개의 날짜, 이 4개의 날짜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불멸의 날은 겹치는 날이 아까 이틀 있었어요. 12월 1일, 12월 7일. 뱀의 날과 1, 2만 벨이 겹치고 있어서 신중하게 행동하시되 너무 겁먹지 않아도 된다. 그대로 일을 진행하셔도 되고요. 12월 18일, 12월 24일, 12월 30일 이 불멸의 날은
완전한 불멸의 날 주의데이라서 이때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조금은 주의를 해보자 그런 의식을 갖고 있으면 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불성취 날짜를 좀 유심히 봐주셨으면 하는데요. 이 불성취 날에는 오버스러운 액션은 하지 않는 게 좋고 신중한 태도가 유해집니다. 그리고 종료하는 거, 이별하는 거, 그리고 자기 성찰을 하는 거, 휴식을 취하고 신체 관리를 하는 거에는 행운이 따릅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한 불멸의 날이나 아니면 완전한 불성취 날에는 최대한 약속을 줄이고 좀 집에서 릴렉스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병원에 가서 좀 검진을 받을 때도 있었고 목욕탕에 간다거나 이렇게 조용하게 나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 때문에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된다라는 날에는 사람을 만날 때 좀 많이 조심했어요. 경청하는 거. 뭔가 평소에는 내 의견을 막 말해도 이 날이 겹칠 때나 이 온전한 날에는 상대가 말하는 거를 좀 70% 이상은 들어줘요. 제 의견을 조금은 겸허하게 컨트롤하고 최대한 배려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문제되는 일은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날에는 무드가 그렇게 행운적이진 않다. 그래서 좀 조심하시면 좋고요. 12월 2일에는 그래서 대안이랑 겹치고 있으니까 쏘쏘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고 하지만 신중한 태도 해주시면 더 좋겠죠. 그다음에 12월 10일은 호랑이의 날이 겹치고 있어서 또 쏘쏘입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주의하시면 좋겠죠. 조금은 그렇게 해주시고 근데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날짜가 12월 17일 이날은 온전한 불성취의 날이기 때문에 약속을 좀 미루시는 쪽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원정, 먼 거리 여행을 떠난다 이런 거는 이날만큼은 피하시는 게 좋고 어떡하죠? 저는 이미 여행 기간이 이날이 겹치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행을 가셔도 최대한 너무 위험한데 이런 데 가지 마시고 좀 주의해서 잘 사람들을 좀 살펴보면서 길을 다니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원래 본래 이 날짜에 떠나는 날보다는 이렇게 좋은 날 스타트 날로 해서 떠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미 겹치는 타이밍에는 조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2월 25일은 대안과 뱀의 날이 더블로 겹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불성취의 날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운기가 좋으면 그래도 마이너스 운기를 이렇게 상쇄시키거든요. 그러면 원래 0이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0. 그러면 원래 보통 날인데 이렇게 뱀의 날까지 들어와 주기 때문에 운기적으로는 플러스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도 이렇게 본다고 해요. 제가 참고했던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좀 더블로 겹치거나 하나라도 행운데이가 겹쳐주면은 마이너스적인 운기가 많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날 그냥 여러분들이 행동해도 좋지만 불성취 날은 들어오기는 하니까 크리스마스 날이잖아요, 또.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낼 때 상대방을 더 아껴주고 배려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면 더 큰 행운을 또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럭키데이 영상을 작년 상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벌써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발신을 한 지 꽤 시간이 됐는데요. 그래서 아마 럭키님들도 제 영상을 꾸준히 함께 해주셨다면 지금 소개하는 날들의 의미를 다 외우셨을 거예요. 숙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질문 남겨주시고 그렇게까지 신경 쓰이지 않아요. 그냥 가볍게만 체크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과거에 제가 설명을 올려드렸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과거 날짜 영상을 보면 이렇게 자막으로 설명이 나와 있는 영상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다시 한번 보셔도 좋고 그리고 럭키님들이 코멘트를 남겨주셨던 부분에도 좀 힌트가 될 만한 게 있을 거예요. 제가 럭키데이 때 뭐를 했는데 좋은 일이 있었어요. 이런
각자의 또 의견이 또 달려있는 코멘트들도 많아서 과거 영상 쪽을 좀 살펴보고 오시면은 처음 보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럭키님들께 2023년 마지막 3달이 정말 큰 행운으로 다가왔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이야기로 인사드릴 테니까요.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럭키님. 좋은 하루 보내세요.